보안 요원, 당장 저 사람 끌어내. 한 중년 남성이 싸늘한 눈빛으로 외쳤다. 높게 세워진 칸막이 너머로 긴 줄이 굼뜬 속도로 이동하는 미술관 로비가 일순 조용해졌다. 그의 뒤편에 서 있던 직원들도 어찌할 줄 몰라 고개를 떨구었다. 그 중년 남성은 이곳의 VIP 호스트로서 이미 주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악명이 자자했다. 그는 종아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채 초조하게 줄을 서 있던 한 남성을 향해 엄포를 놓았다. 날개 대드는 건가? 이 귀중한 전시회 VIP 구역에 들어오고 싶다면 너 따위부터 제대로 줄을 서야 할 거 아니냐고. 목발의 의지의 중심을 잡고 있던 남성 손흥민이 당황한 기사액으로 몸을 살짝 떨었다. 저는 단지 우선 입장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서요. 문화예술위원회 쪽에서 장애인이나 부상자에게는 우선권을 주기로 의무화했다고 들었는데 손흥민은 예의 바른 말투를 유지하려 애쓰며 VIP 호스트를 바라봤다. 어딜 봐서 당신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 호스트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유명하다는 이름표만 달고 있으면 무조건 남들보다 먼저 입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여기서 그런 거 안 통하니까 헛된 희망 갖지 마.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관람객 중 한 명이 소공어리기 시작했다. 야,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다리를 다쳤나 봐. 아니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무시당하면 어떡해. 누가 뭐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이 작게 대답했다. 그러나 VIP 호스트의 엄포의 눈치를 본 직원들은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젊은 관람객이 휴대폰을 들어 슬쩍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거 찍어야겠다. 나중에 언론에 알려질지도 몰라. 작은 목소리이긴 했으나 로비를 감도는 긴장감 속에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줄은 여전히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모두가 숨소리를 죽인 채 VIP 호스트와 손흥민의 실랑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와 중재하려고 시도했지만 호스트가 매서운 표정으로 손을 들어 저지했다. 당신들도 잘 들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VIP 구역은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아무리 유명인이라 해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난 통과시킬 수 없어.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저도 규정이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리가 불편한 관람객에게는 우선 통로를 제공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침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 특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 말고도 다른 부상자들이 계속 대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호스트의 얼굴이 빨개졌다. 네가 뭔데 그 규정을 들먹이는 거지? 손흥민이면 다냐고 라고 쏘아붙이며 주변을 훑어봤다. 자, 다들 잘 들어. 여긴 내 구역이야. 누가 들어오고 누가 못 들어오는지는 내가 결정해. 알았어. 그때 어딘가에서 고급스러운 안내 음성과 함께 스피커 소리가 들렸다. 죄송하지만 현재 작품 보호를 위해 인원이 과도하게 몰릴 시에는 우선 관람 고객에게 빠른 입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임산부 혹은 임시부상 고객, 여러분께서는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우선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공지의 로비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저거 들었지 우선권주라고 하잖아. 공식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대. 주변인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호스트는 인상을 찌푸렸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들 휴대폰 카메라 내리세요. 호스트가 굳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불필요한 오해 부를 만한 영상 찍지 말라고요. 그러자 어떤 관람객이 나지기 외쳤다. 왜 찍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스트가 그 말에 고개를 획 돌려 관람객을 노려보며 응수했다. 이 전시는 사유공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VIP 행사이기도 해요. 마음대로 촬영하면 불법이라고 곁에서 또 다른 관람객이 중얼거렸다. 그게 불법이면 왜 이전까지 아무 말 없었지? 손흥민이 들어오자마자 난리 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때 담당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호스트를 불렀다. 죄송하지만 관할구청에서도 미술관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부상자의 우선 입장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건 저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호스트는 직원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네가 내 윗선이라도 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건 네가 잘못이지 내가 아니야. 가 줄 앞쪽에서 웅크리고 기다리던 손흥민은 가능한 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말고도 다리를 다친 분들이 줄 뒤편에 조금 더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들어가 우선 좌석에 앉고 나머지 부상자들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호스트가 콧방귀를 뀌었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야. 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지침이 내려왔다. 그런 건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순간 근처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더욱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손흥민이 이렇게 대우받을 줄이야. 저 호스트 대체 무슨 권리가 있길래 저런 말을 중년 부부로 보이는 이들도 마음이 불편한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여보, 우리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 불쾌한 기분으로 전시회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게 말이야. 유명인이고 뭐고 간에 다친 사람 먼저 들여보내는 게 당연한 예의 아닌가. 로비에 서 있던 다른 직원이 재빨리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호출 버튼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러리 총괄 매니저가 다급하게 달려왔다. 그는 상황 파악을 위해 양쪽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로비가 이렇게 시끄럽죠? 한 관람객이 매니저에게 먼저 설명했다. 이분이 목발을 짚고 있어서 빠른 입장권이 있어야 하는데 호스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규칙이라고 우기면서 공식 지침이나 CGC 같은 건 다 무시하고요. 손흥민도 매니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원했던 건 단지 공지된 우선 입장권이 제대로 적용되길 바랐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 문화예술위원회와 교류가 조금 있어서요. 그래서 이 지침이 내려진 걸 알고 있었는데 매니저는 안색이 굳어졌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이 전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라고 주문했어요. 특히 부상 관람객 장애, 관람객 임산부 관람객 등에 대한 우선 입장을 제도화하라고요. 호스트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매니저에게 삿대질 하듯 말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VIP 전시 구역이 엉망이 될 걸 각오했어야죠. 도대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수많은 VIP 손님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불만이 생기면은 그건 우리 명예에 큰 오점이 될 겁니다. 매니저는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VIP 분들이라고 해도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부상자분들을 구석에 세워두는 게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시는 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공공규칙을 지켜야 하고요. 호스트는 자신이 지고 있다고 느꼈는지 호도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당신이 날 몰아붙이는 거야. 내가 여기서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명성은 무시하고 손흥민이라 축구 선수라더니 유명하긴 한가 보네. 다들 신성시하는데 난 전혀 관심 없어. 이런 미술관에서나마 내 권위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내가 무슨 수로 이곳을 관리하겠어? 손흥민이 곤란해하며 한 발짝 물러섰다. 저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다친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배려만 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는 비웃음을 날리며 되받았다. 나한테 배려 따위 요구하지 마. 내 깁스가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유명세로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소문 듣자 하니 온갖 스캔들로 유명하지 않아 주변이 더더욱 술렁였다. 스캔들 손흥민이 무슨 스캔들이 있긴 했나. 저건 너무 나간 말 아니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휴대폰 카메라가 더 많아졌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처럼 보이는 이가 등장했다. 그는 뭔가 기록 서류를 들고 서둘러 다가왔다. 지금 VIP 호스트님이시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받은 민원에 따르면은 이번 전시에선 다리나 허리에 부상을 입은 관람객들에게 줄을 따로 세우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시에서 내려준 지침에 위배됩니다. 호스트는 들고 있던 VIP 초대장을 손에 들썩이며 반박했다. 지침이든 뭐든 현장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자칫 잘못했다간 저 반짝 스타 하나 때문에 고급 후원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반짝 스타, 손흥민이 당황하여 되물었다. 저는 지금 단지 관람객으로 왔을 뿐입니다. 스타니 뭐니 저 개인의 유명세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곁에서 관람객 두엇이 손흥민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오래 서 계시던데 다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려 애썼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서 있으면은 통증이 심해지긴 하는데 일단 상황이 정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다가 전시 시작도 못 보고 돌아가게 생겼네. 한 청년이 투덜댔다. 나도 이 전시 보려고 멀리서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요즘 SNS에 이런 일 폭로하면은 순식간에 퍼질 텐데 괜찮을까? 문화예술위원회 측 공무원은 호스트를 향해 다시 한번 지적했다. 시스템에 따라 부상자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는 우선 입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씨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목발을 짚고 있으면은 일반 대기줄과는 별도로 안내해야 옳습니다. 호스트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인가 뭔가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바로 구피라고 내가 그동안 VIP 라운지를 어떻게 굴려왔는지 아나 매니저가 땀을 흘리며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다. 지금 당장 우선 입장을 진행하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외부 언론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미술관 전체에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호스트는 반발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뭐 좋다, 인정하마, 다친 사람들 먼저 입장시켜. 하지만 손흥민은 빼. 괜히 괘씸해 보여. 난 저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쾌해. 순간 주변 관람객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아니 이건 좀 너무하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막아도 되는 거야. 손흥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1시간 넘게 줄을 서 있었고 다리가 아파도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온 우선 입장권마저 무시하시니까 저도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스트는 기어이 폭언까지 내뱉었다. 네가 잘못했다기보단 내가 신경 쓰기 싫다는 거야. 손흥민 네가 어디서 밥을 먹든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구역에서는 날 쳐다보지도 말라고. 이 말의 주변이 거센 분노로 가득 찼다. 여기저기서 너무한다 폭언이잖아 하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휴대폰 카메라는 이미 켜져서 녹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매니저는 진정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모두 진정해 주십시오.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크니 제가 일단 손흥민 씨를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러자 호스트가 매니저의 손목을 붙들었다. 당신도 내가 관리 책임자라는 걸 잊었나 보군. 지금 당장 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엘리베이터든 뭐든 못 열게 할 수 있어. 매니저는 이를 꽉 물었다. 지금 이 상태가 미술관 전체에 해가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호스트님 부탁드립니다. 규칙대로 처리하시죠. 호스트는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더니 제멋대로 코웃음을 쳤다. 좋아. 그러면 다친 사람들만 우선 입장시키자. 하지만 손흥민은 빼라니까. 목발 짚은 거 진짜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손흥민이 깊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일인지 제 깁스를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굳이 원하신다면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스트는 들을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네 서류 따위에 관심 없어. 내가 언론 매체 인터뷰도 여러 번 해봤는데 유명인들은 늘 뻔뻔하게 뭐든 만들어내더라. 뒤쪽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여성 관람객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선수님 원래 요즘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부상 때문에 경기도 쉬고 계신 거예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상 치료 중이라 재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가 너무 좋아서 시의 지원 소식도 듣고 겸사겸사 와봤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여성이 안타까운 듯 어휴 이렇게 세워두면 안 되는데 라고 하자 호스트가 비아냥댔다. 누가 그렇게 착한 척하래. 요 사람 축구 선수니 뭐니 해도 이 미술관과는 전혀 상관없잖아. 곁에서 또 다른 관람객이 날카롭게 받았다. 우리나라 대표로 해외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인데 전혀 상관이 없다니. 나라를 빛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괜찮은 겁니까? 호스트는 여전히 거만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이곳이 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미술관이라잖아. 국가대표면 뭐 그림 볼 자격이 더 생기나? 점점 양측의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적 대응이 오가자 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도 신경이 곤두섰다. 이대로면 시의 보고서가 올라가겠군요. 정식으로 시정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위법 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호스트는 헛웃음을 치며 직원들을 쳐다봤다. 그래 다들 날 내치려는 거지 잘 알겠어.
좋다. 나 역시 호락호락하게 굽힐 생각 없어. 이 전시의 위상이 어떻게 돼가든 내가 한 선택이니 책임질게. 매니저가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직원 여러분, 지금 당장 부상자와 장애인 관람객을 먼저 안내하십시오. 손흥민 씨도 마찬가지로 우선 통로를 이용하시게 해드리세요. 호스트님이 반대해도 이건 제가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직원들이 눈치를 봤지만 결국 일제히 움직여서 줄 뒤편에 있던 목발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안내했다. 한편 손흥민도 감사합니다라고 작게 말하며 통로 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호스트는 이 광경을 보고 폭발 직전이었다. 좋아, 그렇게 모두가 내 말을 무시하겠다. 이거지 내 자리에서 나를 몰아내려고 작정한 거군.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호스트님이 조금만 규정을 존중해 주셨다면 이런 충돌은 없었을 겁니다. 규정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미술관을 위해 얼마나 애써 왔는데 손흥민 따위가 와서 하루아침에 이 모든 걸 무너뜨리는 꼴은 못 본다고 호스트의 목소리는 거의 고함 수준이었다. 이 순간 사람들은 호스트의 과도한 고집에 질려버린 듯했다. 여기저기서 정말 지겹다. 저분은 대체 왜 저러실까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촬영 중인 휴대폰들이 점점 많아져 군데군데 플래시 불빛도 반짝였다. 관리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곁에서 지켜보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호스트님. 너무 소란이 커져서 일단 상황을 진정시켜야 하니 호스트가 보안 요원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날 제지하겠다는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한 요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벌써 외부 언론에까지 이 소식이 퍼진 것 같아서 대표님이나 시위원회 측에서 빨리 수습하라고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호스트는 악에 바친 듯 손을 휘저었다. 웃기지 마. 내가 나갈 이유도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이미 부상자 우선 통로로 들어간 손흥민이 돌아서서 호스트를 바라보았다. 저는 정말로 이 전시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들을 좀 편히 해주셨으면 했을 뿐이고요. 호스트님이 그렇게 화내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호스트는 그 말을 듣고 비아냥거렸다. 좋은 말 해주시는 척하네. 네가 뭔데? 내 감정을 간섭해. 손흥민은 일단 감정을 억누르며 부드러운 톤으로 말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빨리 들여보내주는 건 미술관이나 사회에도 이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해외 활동 중에도 이런 정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VIP만 우선되는 세상보단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 돕는 세상 아닐까요? 호스트는 기가 막히다는 듯 쓰게 웃었다. 어떤 세상이건 간에 난 내 권위가 먼저야. 미술관을 찾는 대부호들과 예술계 인사들, 그들이 내가 사는 세상의 VIP들이지 너 같은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그러자 한 노년 신사가 호스트에게 다가왔다. 미술계 인사라고 다 똑같이 배려심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꽤 많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생님이 취하시는 태도에 몹시 실망했어요. 호스트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아, 선생님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한때 이 미술관의 후원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오늘은 조용히 작품 감상만 하려 했는데 이 사태를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호스트는 순간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다. 노신사는 이어서 말했다. 저희는 부유층만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후원자분들을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예술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철학이죠. 다리를 다친 분, 몸이 불편한 분에게 우선 관람 기회를 주자는 건 단순한 시의 지침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VIP 호스트라 해도 이런 기본 윤리를 무시해선 곤란합니다. 호스트는 순식간에 모든 시선을 받게 되어 난처함이 커졌다. 저는 그저 오랫동안 VIP 손님 관리를 해왔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 일일이 지적하니 제 업무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만. 손흥민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방해하려던 건 전혀 아니에요. 저도 갈등을 만들 생각이 없었고 그냥 제 권리를 주장했던 것뿐이었죠. 다친 분들에게 이곳 관람이 더 편리해지길 바랐고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호스트에게 한마디 더 했다. 이런 식으로는 논란이 커지면 결국 당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미술관과 전시 자체가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되죠. 여기 와 있던 관람객 모두가 불쾌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동의하듯 끄덕이자 호스트는 화가 나면서도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는 듯 했다. 시위원회 공무원도 공손하게 이 문제는 시에서 조사하겠지만 지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과가 최우선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호스트는 한동안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체념한 듯 알았어. 알았다고? 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매니저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어 로비 스피커 연결을 요청했다. 지금부터 VIP 호스트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호스트는 스피커 앞에 서서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다소 과하게 반응해서 부상자분들과 손흥민 씨를 비롯한 많은 분께 불쾌감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미술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순간 로비 곳곳에서 작게 박수가 일어났다. 몇몇은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를 하네라고 소곤댔고 몇몇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호스트를 바라봤다. 손흥민은 목발을 짚고 다시 앞으로 나서며 조용히 말했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술관과 전시에 대한 큰 애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호스트는 초조하게 손흥민을 훑어봤다.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미안하다. 단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다고 고집했던 게 그게 잘못이었다고 생각해.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이를 중재하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예술이건 체육이건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아닐까요? 앞으로 이 미술관에서 어떤 분이 오든 부상 여부나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호스트는 작게 한숨을 쉰 뒤 로비 중앙에 서서 스피커에 대고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부상 관람객과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우선 입장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필요한 분들께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지금 사과하신 내용은 시에도 꼭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이 전시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규정 준수도 확실히 하셔야겠지요. 매니저가 빠르게 안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오늘부터 모든 목발 휠체어 이용 관람객은 별도의 접수처로 바로 안내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세요. 다른 분들께도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통로를 마련해 주세요.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그 바쁜 움직임 속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손흥민이 한쪽 벽에 설치된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자 어느 젊은 관람객이 다가와 휴대폰을 들고 물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영상에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방금 상황을 제 채널에 올리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조금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다. 상황이 많이 정리되었고 미술관도 사과했으니 너무 논란이 안 커졌으면 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부상자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혹시라도 편집하신다면 너무 자극적으로 만들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끔 알리는 건 중요하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전해볼게요. 네, 물론이죠. 저도 제가 겪은 일을 무조건 덮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필요한 메시지는 전달해 주세요. 호스트는 한참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잠시 후 호스트가 다시 다가와 작게 중얼거렸다. 손흥민 씨,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나는 단지 내가 쌓아 올린 이 미술관 VIP 시스템이 훼손되는 게 두려웠어요. 지금 와서 보니 나도 한때는 예술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너무 나만 바라봤던 것 같네.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호스트를 바라봤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자리란 게 때로는 더 많은 이와 공유할 때 더 빛나지 않나 싶습니다. 호스트는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물었다. 혹시 제가 뭘 개선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고민하더니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했다. 사실 간단해요. 부상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오면 먼저 이야기 걸어주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VIP 손님들도 오히려 그런 배려에 더 감동을 받을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볼 때 VIP 행사가 성공적인 곳은 대부분 모든 관람객에게 열린 태도를 갖추더라고요. 호스트는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안에 어떤 결의가 담긴 듯 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내가 괜히 자격지심을 느끼고 보복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나 봐. 로비 한켠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슬슬 입장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너머 전시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통로 복대는 새롭게 설치된 안내 판넬이 눈에 띄었다. 부상장애인 우선 통로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관리 직원들이 임시로 만든 것이다. 매니저가 마이크를 통해 공지했다. 방금부터 전시 관람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상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우선 통로로 안내해드리며 나머지 관람객들은 기존 줄을 따라 입장하시면 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와 함께 이게 정상이지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 라며 입장을 이어갔다. 몇몇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이 변화된 광경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목발을 짚고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아 VIP 라운지 입구 쪽으로 향했다. 거기서 호스트와 다시 마주쳤다. 호스트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숙이며 다시 한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내가 한 언행 정말 후회합니다. 앞으로는 미술관을 찾는 모든 분들께 좀 더 친절하고 관대해지려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대화로 풀어가니 결국 서로 이해하게 되네요. 호스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당신이 정말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축구라는 분야에만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술에도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막상 이런 갈등 뒤에 알고 보니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손흥민이 목발을 가볍게 짚으며 대답했다. 예술도 스포츠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잖아요. 오늘 같은 경험이 부상으로 인해 살짝 잃었던 의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곁에 섰던 노신사가 두 사람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좋습니다.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니 나중에 공동 이벤트라도 한번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스포츠와 예술의 만남 같은 행사 말입니다. 호스트도 반신반의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시도해볼 만하네요.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여는 거죠. 노신사는 장난스레 말하였다. 물론 오늘처럼 부상자들을 내쫓으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말에 사람들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호스트조차도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얼마 후 전시실은 부상자 우선 좌석과 이동 경로가 마련되어 운영에 들어갔다. 여전히 줄이 길긴 했지만 전보다 질서가 생기고 모두가 편안하게 관람을 이어갔다. 매니저는 스태프 회의를 소집해 새롭게 마련된 우선 입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미술관 전반에 걸친 교육도 다시 해보려 합니다. 모두가 이 일이 한 번의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겠죠. 직원들은 수긍하며 분주히 움직였고 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도 시에서도 별도 예산을 배정해 휠체어 이동 경사로나 안내시설을 개보수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전시실 내부에서 잔잔한 그림들을 바라보며 잠시 감상에 빠졌다. 부상의 통증 탓에 오래 서 있을 수는 없었지만 주변에 배치된 의자가 있어 쉬엄쉬엄 관람할 수 있었다. 주변 관람객들은 대부분 호의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고 때론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응원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했다. 손 선수 빨리 회복하셔서 경기 뛰는 모습 보고 싶어요. 손흥민은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게 복귀하겠습니다라며 웃었다. 한편 호스트는 관리 사무실에서 잠시 정리를 하다가 스스로 생각에 잠겼다. 너무 자존심을 부렸나?
미술관이 이렇게 큰 규모로 성장하기까지 나도 노력을 많이 했지. 하지만 결국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나 보네. 그러다 창문 너머에서 목발을 짚은 채 관람객과 대화를 나누는 손흥민의 모습이 보였다. 호스트는 그 장면을 한참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직원에게 작게 속삭였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직원은 멋쩍은 듯 웃으며 네, 우리 다 함께 배려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격려했다. 로비에 흐르던 긴장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전시실 곳곳에는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그림을 감상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한 무리의 젊은 관람객은 이 사건을 SNS 라이브로 전했는데 중간중간 호스트의 사과 장면과 새롭게 도입된 우선 통로 운영 모습도 보여주면서 결말이 좋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문제 제기해야겠어요. 맞아. 보고만 있으면 안 바뀐다니까. 시간이 조금 흘러 전시 감상을 마친 손흥민이 나오는 길에 매니저와 호스트가 함께 배웅했다. 매니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손흥민 씨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관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한 손으로 목발을 조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전 좋은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뻤어요. 예, 오늘이 시작이겠죠? 앞으로 더 많은 분이 편히 이곳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호스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오늘 정말 미안했고 고맙습니다. 예, 괜찮으시다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미술관에 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손흥민이 살짝 웃으며 그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물론이죠. 그리고 다른 부상자분들도 다음에는 더 편하게 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매니저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다. 혹시 다음 전시회 때 손흥민 씨가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의도를 담아 부상자 배려 전시라고 소개하고 싶어서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긍정적인 표정으로 답했다. 저도 재활이 끝나면 조금 바빠지긴 하겠지만 의미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 협조하고 싶어요. 다만 저를 막 몰아쓰는 인터뷰나 행사로 만들지만 않으시면은 호스트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번엔 정말 순수하게 예술과 배려가 공존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술관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시행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안내 직원들에게 배려 교육을 실시했으며 VIP와 일반 관람객이 섞여 있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동선 계획을 재배치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런 개선을 기회 삼아 시내 다른 미술관과 박물관에도 같은 지침을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무명 관람객이든 유명 인사든 누구나 편하고 공정하게 예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분명히 한 것이다. 며칠 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짧게 보도되어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초기에는 손흥민이 미술관에서 무시당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나돌았지만 후속 기사들은 미술관 측의 잘못된 운영 방식 사과 및 개선 손흥민의 성숙한 대응 등을 다루며 결과적으로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음을 전했다. 이 소식을 본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호스트의 반성문을 봤는데 진심이 느껴지더라. 예술계도 달라져야 해. VIP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 손흥민 부상 중에도 현장 가서 대응하는 모습, 멋지네 등등. 이윽고 미술관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떴다. 부상자 우선 입장 제도 전면 시행. 모든 전시 일정을 재조정하여 편의가 필요한 분들을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호스트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앞으로 더 깨어있는 시선으로 모든 분들을 위한 미술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재활훈련 전 휴식을 취하며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미술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화해하고 개선책이 마련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재활을 끝내서 다시 경기장에서도 그리고 필요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힘든 상황을 겪는 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영상을 본 수많은 팬들이 댓글을 달았다. 우와, 진짜 멋져요. 역시 우리 에이스 축구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니.
빨리 완쾌하고 뛰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다음에는 미술관 같이 가야겠어요.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그리하여 부상에도 꿋꿋이 예술 전시를 즐기려 했던 손흥민의 하루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만들어낸 파장은 미술관의 운영 방침에서부터 예술계 전반,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까지 이어지며 작은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다. 예술의 장은 더 열리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규칙이 하나둘 보강되었으며 유명인이라도 다친 사람이면 우선 배려해줘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중요한 교훈이 다시금 환기되었다. 그날 이후 미술관 측은 SNS 공지와 함께 다짐을 남겼다. 우리는 이 공간을 모두가 함께하는 예술 공동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몇몇 관람객도 댓글로 호응했다. 우린 앞으로도 미술관을 자주 찾겠어요. 바뀐 모습이 궁금하네요. 저도 장애가 있는데 이제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그 모습들을 확인한 호스트는 조용히 컴퓨터 모니터를 끄고 다음 전시에 대한 기획안을 새로 작성하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VIP에게만 집중된 행사가 아닌 다양한 계층을 초대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의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흥민 선수, 초청 특별 행사, 누구나 함께 즐기는 예술과 체육의 콜라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호스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는 앞으로도 실수가 있을지 몰랐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부상자나 약자를 배제하는 식의 운영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다졌다. 그리고 그 작은 깨달음이 미술관을 넘어 더 넓은 사회까지도 조금은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부디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곁에서 한 스태프가 휴대폰 카메라를 끄며 웃었다. 마지막 멘트 좋네요, 호스트님. 이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기록해두고 다음 전시장에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다음 전시회 때 다시는 오늘 같은 실수가 없도록요. 호스트의 목소리는 전에 비해 훨씬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서 예술과 스포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하나로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보신 분들, 혹시라도 오늘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SNS나 주변 친구들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미술관이나 다른 공공장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